네, 퇴근길에 정리하는 오늘의 주요 축구 뉴스 시간입니다. 오피셜 뜬가부터 바로 한번 가볼까요? 뉴캐슬이 폭풍 영입 그 시작점이라고 했던 트리피어의 영입 확정지었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 다 아실 것 같고요. 오피셜을 띄운 겁니다. 2023-24 시즌까지 계약을 좀 한 건데 아무래도 뉴캐슬이 여전히 지금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데려올 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트리피어 오른쪽 풀백 이제 영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반대쪽에 왼쪽 센터백 그다음에 공격 미드필더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뉴캐슬발 500조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뒷배를 받치고 있는 뉴캐슬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또 바로 나온 건데요. 바르셀로나의 쿠티뉴의 아스톤빌라 행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하는 게 디 애슬레틱에서 나왔습니다. 임대 형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디 애슬레틱은 이제 신뢰도가 좀 높은 데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오후에 지금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아스톤빌라도 선수가 좀 필요하죠. 제라드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시즌 도중에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뎁스가 전체로 좀 얇다 이런 얘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제이크 그릴리시가 팀을 떠나면서 맨시티로 가면서 그 돈으로 선수를 좀 사오긴 했는데 제대로 좀 이렇게 완전 연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번 겨울에는 선수를 좀 더 보강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쿠티뉴는 아무래도 뭐 과거에 리버풀에서 뛰었던 게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무대로 오게 되면 따로 적응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빌라의 감독이 이제 제라드 감독이잖아요. 제라드 감독과는 리버풀에서 선수로 동료로 함께 뛰었던 게 있기 때문에 잘 알죠. 또 그때 쿠티뉴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제라드 감독 입장에서는 야, 뭐 내가 쿠티뉴 데려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폭발시켜 보지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쿠티뉴가 바르셀로나로 간 다음에 바르셀로나에서 4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1시즌, 5시즌 밖에 있었는데 잘 못했죠. 어려움이 좀 많았고 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지금 페란 토레스를 이번에 데려왔잖아요. 지금 페란 토레스를 이번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셀러리 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춰야 돼요. 주급이라든지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좀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쿠티뉴의 주급 바르셀로나에서 얼마 받고 있는지 일주일에 6억 받고 있습니다. 잘 뛰지도 못하는데 선발 교체 왔다 갔다 하잖아요. 6억을 받고 있는데 페란 토레스를 영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셀러리캡 맞추려고 한다면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급 높은 선수들. 그래서 이번에 쿠티뉴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피셜 뜨면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쿠티뉴가 아스날이나 뉴캐슬도 연결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완전한 오피셜은 아니니까 진행상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이 바르셀로나 얘기를 했으니까 BBC에서 바르셀로나가 다가오는 여름에 엘링 홀란드를 영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메인에 뭐 그냥 다른 데도 아니고 BBC면 한번 좀 지켜볼만 하잖아요. BBC가 스페인 축구 전문가 기렘 벨러그의 말을 빌려가지고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홀란드를 데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란드가 다가오는 이번 시즌 끝나면 여름에 바이아웃 그러니까 계약 해제 조항이라고 하죠. 이 정도 돈을 지불하면 떠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 7,500만 유로거든요. 바이아웃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00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홀란드의 능력이나 경쟁력 앞으로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거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바르셀로나도 여기 뛰어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뭐 사비 감독 오고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선 지금의 순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수 보강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단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근데 돈이 있어요. 셀러리 캡 때문에 메시도 더 내보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제가 쿠티뉴 얘기하면서 전달드렸던 게 이렇게 뭐 고액 주급자들 있잖아요. 연봉 많이 받는 친구들 이런 선수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냥 딱 홀란드 한번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스만 덴벨레 같이 덴벨레도 돈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수들 싹 정리하고 그래서 이 경쟁 홀란드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앞으로 여름 얘기니까 좀 더 지켜나 보겠습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도 이렇게 홀란드가 뭐 레알 마드리드부터 웬만한 공격수도 필요한데 다 연결돼 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홀란드의 영입 전쟁에 참전했다 정도로만 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나온 뉴스는 프리미어리그 12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2월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 5경기를 뛰어서 4골과 1의 도움 충분히 이달의 선수 후보에 들어갈 만했죠. 지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18경기에서 8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 확실히 12월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4경기 연속골이 좀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노미네이트를 시키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인 콘테 감독의 무패행진은 12월 손흥민의 폼 덕분이었다. 손흥민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 상대로 골을 넣은 걸 포함을 해서 4경기 연속 골을 넣었으며 노리치 경기에서는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 지난번에 또 PK까지 얻어줘가지고 해리케인의 골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런 활약들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달의 선수 후보가 모두 이제 7명입니다. 보면 맨시티의 주안 칸셀로 여기 나오고 있는데 풀백으로서 뭐 맨시티의 엄청난 그 6연승 또 그 3번의 어떤 클리시티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서 칸셀로도 올라갔고 레스터의 제임스 매디슨도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플레이메이커로서 사우스햄튼이나 맨시티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날의 어떤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면서 공격의 핵심적인 선수가 됐다. 6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3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첼시의 메이슨 마운트도 이번에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와포드나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정말 잘해줬고 리즈나 에버튼 경기에서도 뛰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스날 선수들이 많네. 아스날의 웨데고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웨데고르는 맨유, 에버튼, 사우스햄튼 상대로 해서 골을 만들어냈고 이러면서 이 거너스 아스날이 상승세를 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불어넣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메인트의 라임 스털링 자신의 페널티킥으로 100번째 골을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2월에만 5골을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투표는요. 이게 이제 팬 투표하고 전문가의 심사로 이제 종합해가지고 되게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 월요일 점심 12시까지 간다니까 우리는 월요일 밤까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눌러주셔가지고 투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는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에 이달의 선수를 그동안 3번 받았습니다.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 이렇게 3번 받았는데 이번에 4번째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또 하나는 오바메양 이야기인데 이 친구 정말 정신을 못 차리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오바메양이 지금 가봉 대표팀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갔는데 대회 참가 앞두고 무슨 또 파티 같은 거 했다며. 왜 정신을 못 차려요? 뭐 클럽에서 춤췄나? 놀다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초반 경기 못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 또 한번 격노했다고 해요. 아니 지금 정신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 프로로서 왜 그러냐 도대체? 자기 관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막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번도 뭐 지각하고 그래가지고 명단제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대표팀에서건 프로팀에서건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그런다고 참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바메양의 확진 이야기 좀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 좀 드렸고 근데 코로나가 잉글랜드 무대에 좀 심하네요. 맨체스터 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 확진 포함을 해가지고 선수 7명, 스텝 14명 모두 21명이나 되는 맨시티 관계자가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와 이거 너무 많지 않나 21명이면 그래서 주말에 스윈든과 FA컵을 치러야 되는데 이 경기는 일단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맨시티도 정말 많은 확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번리의 션 다이치 감독도 확진됐다고 해요. 그 전에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도 확진이었는데 이거 정말 너무한데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맨유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맨유가 지난번 경기 울버햄튼 경기에서 졸전을 펼쳐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과 함께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뭐 호날두가 랑닉 감독하고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랑닉 감독 체제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불만이 커질 경우 팀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안 좋으면 자꾸 긁어대거든요. 뭐 물론 뭐 호날두가 워낙 자기중심이나 뭐 또 스타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타깃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하여튼 상황이 안 좋으면 항상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거를 무슨 호날두가 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 이거를. 물론 뭐 호날두가 이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거 문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그리고 랑닉 감독은 저거 아닌가요? 이번 어차피 올 시즌 끝나면 이제 자문 역할로만 빠지는데 뭐 다른 감독이 올 텐데 여하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호날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타깃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그바도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급을 무슨 맨유가 50만 파운드 8억이 8억? 8억에 주급 올려주는 조건으로 재계약 조건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굳이 이걸 해석하자면 이런 거겠죠. 다가오는 여름이면 이제 포그바하고 맨유하고 계약 끝납니다. 계약 종료되면 자유계약, 자계로 이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적료 한 푼 못 받고 이제 보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니까 뭐 주급을 좀 올려서라도 재계약을 하고 나중에 좀 더 써먹겠다.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내겠다. 이런 거라서 재계약을 뭐 8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지금 제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이거는 약간 냄새 나요. 예. 약간 언플의 냄새가 좀 납니다. 맨유가 굳이 8억을? 지금 팀에 뛰지도 못하는데 지금 중동에서 뭐 치료받는다고 또 빠져있잖아요. 랑닉 감독 지금 포그바가 11월 초에 경기 뛰고 공식 경기 못 뛰고 있는데 이런 선수를 굳이?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구체적인 코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단에. 이거 라이올라가 에이전트 저 작업 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 우리 포그바 붙잡으려면 그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흘리고 다른 팀에게도 야 아직도 포그바 죽지 않았어. 이런 거 흘리려고 하니까 언플이지 않을까. 말이 안 돼요. 무슨 8억.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소식입니다. 맨유에. 물론 맨유의 이제 부회장이자 CEO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에드 우드워즈가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내려오고요. 대신에 리차드 아놀드가 새로운 CEO가 돼가지고 맨유를 좀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이 아놀드 같은 경우는 맨유에서 10년 넘게 약간 그 비즈니스 파트너 그 비즈니스 쪽에서 디렉터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영이나 이런 데 수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팬들과의 어떤 소통도 좀 책임졌기 때문에 좀 맨유가 여러 가지 좀 전체적인 리빌딩이 좀 필요하잖아요. 팀을 좀 많이 바꿔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분위기도 좀 바꾸고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좀 보이고요. 그동안 이제 이 아놀드 새 CEO가 될 사람이 2월인가? 그때 이제 공식 부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맨유의 서포터 연합이 세 가지를 이 아놀드 새로운 CEO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요구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검증된 선수와 새로운 감독을 좀 영입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뭐 슈퍼리그 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 이런 거 이제 다시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올드 트래포드 그러니까 맨유의 홈구장에 최근에 돈을 투자를 안 해가지고 팬들이 경기 보기가 좀 그렇고 좀 다른 요즘 막 경기장 리버풀도 토트넘도 막 새로운 경기장 막 해서 하는데 좀 돈 좀 투자해가지고 경기장을 좀 멋지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맨유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경영팀이 만들어지면 어떤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으면 지켜볼게요. 예, 오늘 이렇게 퇴근길의 주요 뉴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